우리가 살면서 먹는 재미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단순히 이제 끼니를 때우고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이게 인간의 감정, 심리, 사회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는 걸 왜 그렇게도 좋아할까요? 자, 심리학개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왜 흔히들 나 스트레스 받는데 뭐 좀 달달한 것 좀 먹어야겠다. 네. 아니면 열받아서 매운 게 땡긴다라고들 하시잖아요. 네. 이게 어떤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심리랑? 그렇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본질상 자극의 덩어리예요. 자극의 덩어리. 네, 자극이 많아진다.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되게 힘든 일 마치고 나면 진짜 집에 가서 매운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떡볶이 같은 거 시켜서 맥주나 콜라랑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되게 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쩌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더 센 자극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일상을 살다가 그런 좀 자극적인 걸 먹으면 약간의 일탈행위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허리도 이제 풀고 이제 무엇인가를 막 먹으면서 이제 막 콜라도 벌컥벌컥 막 들어 마신다는 게 약간 일탈행위인데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에서 약간 잠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 네. 자극의 덩어리를 내가 좀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네. 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뇌에서 좀 착각을 하는 겁니까? 이게 풀린다고? 사실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캡사이신이라고 그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실은 이 캡사이신을 사실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의 이제 교감신경이 즉시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과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약간 해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맛도 대표적으로 도파민을 사실은 또 굉장히 좀 증진시키거든요. 단맛이. 그렇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또 대표적인 쾌락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도 맞죠. 본인의 어떤 그 호르몬 조절에 이 음식이 단맛과 매운맛이 네. 실제로 작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걸 또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맞아요. 뭐 부장님에게 한 소리 들은 날은 매운 네. 거 먹으러 가는 날 또 이제 네. 중독될 수도 있겠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이제 내가 굉장히 매운 거 이제 먹었고 예. 또 이번엔 과장님한테 뭔가 또 굉장히 한 소리 들으면 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갑자기 그냥 땡깁니다. 그리고 안 먹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간 우울해지고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속이 허하고 심리적으로도 공허해지죠. 그리고 사실 뭐 나는 뭐 애들이 문제지 나는 단 거는 안 먹는다. 나는 뭐 막대 사탕 안 좋아한다. 뭐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탄수화물도 당입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네네네. 그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65%가 탄수화물 과잉 섭취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6에서 7명 정도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빵, 라면, 그리고 밥. 이 세 가지가 3인방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세 가지의 질병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가 당뇨, 두 번째가 고혈압, 세 번째가 비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흰밥, 쌀밥 잔뜩 먹고 돌아와서 막 고구마하고 생과일 주스 막 먹으면서 고구마는 식이섬유질이 많아서 괜찮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건강엔 쥐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건강을 좀 해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이게 중독적으로 돼서 네. 스트레스 받은 날 매운 걸 안 먹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 네.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안 좋은 길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매운 거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이른바 챌린지라고도 합니다. 네. 매운 거 먹고 자랑하고 네. 맵부심이라고도 네. 하는데 교수님 혹시 매운 거 잘 드세요? 저도 약간 매운 거 잘 진짜 못 먹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먹다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늘어요? 네. 저는 이제 맵찔이라고 저희 애들이 저를 이제 놀리는데 매운 네. 거 못 먹는다고. 네. 근데 매운 거 잘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막 자랑까지 합니다. 네. 나 몇 단계까지 먹는다. 네.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욕구 중에 인정 욕구,
소위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좀 이렇게 나를 좀 바라봐주고 주목해주고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그런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좋은 명품을 사도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관심의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내가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특별한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맵부심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SNS라든지 뭐 여러 인스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짤 같은 것들 막 돌아다니고 뭐 쇼츠 영상 같은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영상에서도 매운 거를 막 들이키는 뭐 나는 뭐 지옥 핵 뭐 불닭 볶음면 뭐 내가 5개를 먹는다. 표현이 진짜 뭐 핵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뭐 지옥 맛, 불맛 네,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막 댓글도 달고 막 좋아요도 누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맵부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또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 어떤 식당은 이제 메뉴판에다가 고추 그림 네. 1개에서 5개까지 이제 적어 놓는데 네. 야, 한두 개만 그려져 있어서 저는 이제 무섭던데 네. 일부러 그 매운 소스를 사다가 더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까 김수진 님이 어쩐지 요즘에 애들이 마라탕에 탕후루를 먹는다는 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아동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OECD에서 정말 최상단에 위치할 만큼 정말 스트레스가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이들의 이제 심신 건강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다이어트 하자, 그냥 매운 거를 먹지 말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사실 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아니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탕후루랑 마라탕을 많이 먹는 거야, 많이 좋아하는 거야라고 생각만 했지. 네. 그 아이들의 그 기저에 스트레스가 참 많았겠구나. 네. 이 생각은 못했었네요. 네. 어유 예, 좋은 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먹방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먹방은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네. 남이 먹는 걸 자꾸 보려는 그 심리는 어떤 겁니까?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깊은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들이 이런 네. 먹방을 보고 있는 그러한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의 심리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먹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나도 같이 먹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연결성을 획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원래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내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굉장히 혼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먹는 걸 보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죠. 또 그러한 BJ라든지 그걸 먹고 계시는 어떤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을 응원하고 또 굉장히 호감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내가 동일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는 것만 봐도 내가 같이 배부르기도 하고 뭔가 내가 그걸 먹으면서 뭔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죠. 제가 한 뭐 그 기사식당하고 이런 학생회관 이런 데도 좀 다녀보면 네. 혼밥하시면서 먹방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밥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로움이 짙은데 또 그런 SNS라든지 영상들을 보면서 또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런 부분이 현대인의 어떤 쓸쓸한 자화상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네요. 현대인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거고 임수성 님이 듣기만 해도 땀이 난다. 매운 거 못 먹는 1인이라고. 그러니까 남 매운 거 먹고 막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네. 내가 되게 매워 보이고 막 땀이 나고 긴장되는 네. 거기에서 또 동일시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외로움을 또 달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먹는 걸 보면서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죠. 나는 못 먹지만 그 사람이 보면서 와 진짜 저 지옥 스프를 저 5개를 농도를 넣고 드시는 걸 이제 보면은 내가 봐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대리만족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 되는 도움이 거네. 되죠. 네.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현주 교수님이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맞아요. 그렇죠. 최고의 행복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습관.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멀리서 자주 못 만나면 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 맛있는 걸 먹는 거.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게 정말. 먹방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날 수 있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탕후루를 드셔도 좋고 네. 라면을 먹어도 좋고. 저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